어머니는 93세인데 아직도 혼자 장 봐서 요리도 하세요. 병원은 건강검진 말고는 안 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찌릿해지죠. 한편으론 부럽고 한편으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덜 아프고 덜 불편하게 천천히 늙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짜 장수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요. 늙지 않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젊어 보이고 걷는 모습도 경쾌하고 말투마저 또렷한 분들. 그분들 몸에는 특별한 5가지 신호가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병원에서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기계로 찍어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은근슬쩍 보내는 늙지 않는 신호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신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알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장수체질이라 불리는 분들의 5가지 몸 신호, 그리고 그 신호가 없을 경우 지금부터라도 늦게 늙는 몸으로 바꾸는 방법, 이 2가지를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요즘 들어 자꾸 붓는다, 밤에 자주 깨게 된다, 기운이 없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더더욱 필요하실지도 모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속도는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것 같지? 그 의문에 대한 답도 함께 드릴게요.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장수 신호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몸이 어떤 체질인지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장수 체질 신호. 염증에 강한 몸. 나는 그냥 좀 쉽게 붓는 체질이야. 계절 바뀌면 무릎이 욱신거려요.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이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바로 우리가 빨리 늙는 가장 큰 원인이 되죠. 반대로 늙지 않는 사람들, 병 없이 90세를 넘긴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몸이 염증에 강합니다. 쉽게 말해 자잘한 통증이나 부기가 오래가지 않고 금방 회복되는 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82세의 박모 어르신. 30년 넘게 주방일을 했고 무릎을 많이 썼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관절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걷는 속도도 빠르고 자세도 꼿꼿하고 심지어 눈도 침침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늘 염증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분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소박한데요. 가공식품은 거의 안 드시고 제철 채소, 생선, 미역국 같은 식사를 꾸준히 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억지로 참고 버티기보단 동네 공원 한 바퀴 돌면서 푸셨대요. 이런 생활이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왜 염증이 노화의 주범일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염증, 즉 미세 염증이 늘어납니다. 이건 발열도 없고 통증도 심하지 않아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조금씩 우리 몸의 장기, 혈관, 뇌세포까지 손상시키죠. 그래서 잇몸이 자주 붓는다거나 속이 쓰린 일이 반복된다거나 팔, 다리가 이유 없이 욱신거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염증의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예, 그리고 지금부터입니다. 첫째, 염증 유발 음식을 줄이기. 기름에 튀긴 음식, 인스턴트, 과도한 당분은 미세 염증을 자극합니다. 특히 하얀 밀가루 음식, 빵, 라면, 과자류는 줄이는 게 좋아요. 둘째, 항염식품 늘리기. 토마토, 생강, 마늘, 브로콜리, 올리브유 등 푸른 생선. 이런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꼭 특별한 보양식을 챙기지 않아도 식탁 위 재료 하나만 바꿔도 충분해요. 셋째, 염증을 키우는 생활 습관 바꾸기. 잠이 부족하면 염증이 쌓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그렇고요. 반대로 하루 15분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항염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염증에 강한 몸은 조금씩 쌓은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타고난 유전보다 살아온 방식이 더 결정적인 거죠. 혹시 지금 내 몸이 자주 붓거나 피부 트러블이 반복되고 자잘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염증이라는 적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런 증상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면 당신은 이미 장수 체질의 첫 번째 신호를 가진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수하는 분들, 그분들은 왜 기운이 쉽게 빠지지 않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가 곧 이어집니다. 장수 체질 신호, 근육이 쉽게 빠지지 않는 몸.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집안일 조금만 해도 땀이 줄줄 나고 허리가 휘청거려요.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써야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씹고, 숨을 쉬고, 화장실을 가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근육에 도움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고, 움직임이 줄면 더 빠르게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90세를 넘긴 분들 중에는 기운이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을 씩씩하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근육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해왔다는 점입니다. 대전에서 만난 87세의 김모 어르신은 나는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몸이 굳는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가볍게 제자리 걸음 5분, 스트레칭 5분, 식사 후엔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게 일상이랍니다. 근력 운동? 체육관? 그런 건 모르시지만 일상 속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셨던 거죠. 특히 시니어의 근육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몸집이 크고 무거워도 근육이 허약하면 쉽게 지칩니다. 반면에 마르더라도 속근육이 탄탄한 분들은 하루 종일 움직여도 덜 피로해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습관이 맞물려 생기는 생활병에 가깝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단백질 섭취는 아침과 점심에 나눠서. 시니어는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 점심에 나눠서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달걀, 흰자, 생선, 두부, 콩, 닭가슴살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둘째, 걸을 땐 근육을 느끼며 걷기. 그냥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발바닥 전체를 디디면서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느끼며 걷는 게 중요합니다. 30분 걷는 것보다 10분을 제대로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셋째,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걸 10회씩 23세트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시니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이죠. 근육이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넘어져도 뼈가 잘 안 부러지고 넘어질 일 자체도 줄어들어요. 또 하나, 근육은 몸속 혈당을 빨아들이는 저장고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당뇨 조절도 쉬워집니다. 결국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노년의 기운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진짜 핵심이죠. 혹시 요즘 자주 피곤하거나 외출하고 나면 하루 종일 누워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버겁고 계단 오르내릴 때 숨이 차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근육 지키는 습관을 다시 시작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기운이 넘치고 피로가 오래가지 않고 하루하루가 거뜬하시다면 당신은 장수 체질의 두 번째 신호를 이미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장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바로 수면의 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밤잠만 잘 자도 늙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장수 체질 신호 수면의 질. 자는 것도 체력이야. 이 말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주 듣죠. 예전엔 누우면 금세 잠들고 새벽에도 개운하게 일어났는데 요즘은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에 깼다가 다시 잠들지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 버리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장수하신 분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분들,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밤잠을 깊이 잔다는 것, 그게 꼭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짧더라도 깊고 안정적으로 자는 수면의 질입니다. 중간에 자주 깨지 않고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꾸는 꿈도 선명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잠. 이게 바로 장수 체질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서울에서 91세까지 사신 한 할머니는 자식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피부가 곱고 기억력도 또렷하셨다고 해요. 하루 한 번 20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기 2시간 전엔 늘 불을 어둡게 하고 그때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도 안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늘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새벽에도 한 번 깨지 않고 아침 6시에 기상. 몸이 쉬는 시간이 확실했기에 나이 들어서도 몸과 뇌가 함께 건강했던 거죠. 왜 수면의 질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정리하고 간과 장기는 재생 모드에 들어갑니다. 근육은 복구 작업을 하고 세포는 노화를 멈추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수면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이 회복할 시간을 못 가져서 노화가 가속됩니다. 특히 시니어는 수면이 무너지면 기억력 저하, 우울감, 면역력 저하, 고혈압, 당뇨 악화로 연결됩니다. 즉, 밤에 못 자면 노화가 빨라진다는 말 과장 아닙니다. 그럼 깊은 잠 어떻게 자야 할까요? 첫째, 수면 시간보다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수면 리듬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만 어긋나도 멜라토닌 분비가 엉켜버려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낮잠을 오래 자는 건 수면의 질을 망칩니다. 둘째, 자기 전 2시간은 조명 자극 차단하기. 스마트폰 화면, 밝은 형광등, 과도한 TV 시청은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자기 전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셋째, 아침 햇빛을 쬐고 낮에 움직이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아침 햇빛과 낮 활동량에 따라 저녁에 분비됩니다. 즉, 낮에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밤에 더 잘 잡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실내에서 TV만 보면 뇌는 밤인지 낮인지를 구분 못합니다. 혹시 최근 자는 시간이 늘었는데 더 피곤하다, 자주 깨서 아침이 더 힘들다, 자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수면의 질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는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속 시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반대로 밤에 푹 자고 자주 깨지 않으며 아침에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장수체질 세 번째 신호를 갖고 계신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요, 잘 늙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 바로 마음의 회복력, 즉, 감정의 회복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장수체질 신호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맑은 얼굴을 하셨어요? 병 없이 장수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겉모습만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표정과 말투에서도 건강함이 느껴집니다. 언제 만나도 화가 나 있지 않고 툭하면 짜증내지 않고 삶이 그렇게 고단했을 텐데도 편안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느껴지는 분들 말이죠. 그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겐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회복이 빠르다는 것.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나도 금방 풀리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오래 끌지 않고 마음이 빨리 정리되는 것. 이게 바로 장수 체질의 네 번째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원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반응이지만 문제는 이게 오래 머물수록 몸을 갉아먹는다는 것이에요.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며 혈압, 혈당, 심장 박동까지 불안정해집니다. 즉, 감정을 오래 끌면 몸이 먼저 늙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몸이 금방 안정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이 적고 자율신경이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심지어 뇌의 노화도 더디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시니어 사례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에 사는 85세 최모 할아버지. 평생 장사를 하시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웃으며 넘기셨다고 해요.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내가 끌고 가봤자 손해라는 생각으로 사소한 일에 마음을 오래 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늘 놀라워했대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바쁘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항상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성향이 오히려 병을 막고 수명을 늘린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거죠. 그럼 감정 회복이 빠른 사람은 타고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아요. 첫째,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자각하기.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오래 갑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지금 화가 나 있네 하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자체가 감정 에너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말로 풀어내기. 혼잣말도 좋고 일기처럼 써도 좋고 마음 터놓을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속으로 삼키지 않고 바깥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해독작용이 됩니다. 셋째, 감정을 전환할 수 있는 내 방법을 만들기. 누군가는 산책을 하며 누군가는 찬물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성경을 읽는 방식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감정이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전환하는 루틴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용서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실수했던 과거, 아픈 기억, 이걸 껴안고 사는 분들은 몸도 굳고 얼굴도 굳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은 마음도 표정도 세포까지도 풀립니다. 혹시 요즘 조금만 서운해도 며칠을 끌고 잠들기 전까지 화난 일이 떠오르고 누가 뭐라 하면 가슴이 철렁하는 일 자주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감정 회복 훈련을 시작할 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루 지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시는 분이라면 당신은 이미 장수체질 네 번째 신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네 가지 신호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분들에겐
하나의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노화를 늦추는 구체적인 실천법인데요. 5번째 단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노화를 늦추는 3가지 실천법. 늙는 걸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대요. 이 말, 요즘처럼 수명은 길어지고 노화는 빨라지는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아닐까요? 앞서 이야기 드렸죠. 늙지 않는 사람들에겐 5가지 공통 신호가 있다고요. 그중 4가지 신호는 체질처럼 드러나는 부분이었다면 마지막 5번째는 누구나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바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방법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거 말고요. 우리 시니어들이 집에서 돈 안 들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음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항산화 음식 늘리기. 몸이 늙는다는 건 결국 세포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이걸 잡아주는 게 바로 항산화 물질, 그리고 그게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 브로콜리, 블루베리, 자색 고구마, 적양파, 마늘 같은 것들이죠. 이걸 다 챙기기 어렵다면 하루 한 끼 샐러드나 나물 반찬에 색을 하나라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름 종류입니다.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노화를 줄일 수 있어요. 튀기지 말고 볶거나 무치거나 생으로 먹는 습관, 이게 바로 안에서부터 늦게 늙는 시작입니다. 둘째, 운동보다 중요한 걷기 타이밍. 노화를 늦추는 운동으로 가장 좋은 건 헬스장 기구보다 저녁 식후 30분 이내 걷기입니다. 왜 저녁일까요? 시니어는 저녁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때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걷는 건 멀리 가지 않아도 좋아요. 집 주변을 1015분만 돌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혈액순환과 소화 기능까지 좋아집니다. 특히 저녁 시간 걷기는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수면의 질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한 번의 걷기로 혈관, 혈당, 수면까지 잡을 수 있는 일석삼조 습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빠르게 많이 걷는 것보다 느리게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물을 다르게 마시는 습관. 시니어의 노화를 늦추는 데 있어 수분 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몸속 수분이 줄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노폐물이 쌓이고 뇌까지 기능이 둔해집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낄 땐 이미 늦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필요한 건 갈증 나기 전에 마시는 물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밤사이 말라버린 혈관을 깨우고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한두 잔 추가 섭취. 이 시간대는 탈수가 오기 쉬운 시간으로 피로감도 함께 줄여줍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기. 위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레몬 조각을 넣은 물이나 보리차도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고카페인 음료는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 실천법은 이 3가지입니다. 색이 있는 음식을 더하는 항산화 식단, 저녁 식후 30분 이내 걷기 습관, 갈증 오기 전 물을 마시는 루틴. 이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늙지 않고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장수 신호 중 몇 가지나 내게 해당되셨나요?
하나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 실천을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면서 마음에 오래 남을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늘고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을 때마다 아, 나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 실감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5가지를 떠올려 보면 늙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누구는 같은 나이인데도 여전히 활기차게 걷고, 누구는 예전보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말하고,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먼저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고 해요. 그 차이는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쌓아온 작은 선택들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5가지 신호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몸이 잘 붙지 않고 염증에 강한 사람, 근육이 쉽게 빠지지 않고 기운이 오래 가는 사람, 밤잠을 깊이 자고 자주 깨지 않는 사람, 감정이 빨리 회복되고 마음이 오래 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걸 실천으로 바꾸는 습관을 가진 사람. 이 5가지 중 몇 가지나 내 몸에 해당되었나요? 혹시 하나도 없다고 느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바로 그 마음이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 걷는 습관, 잠자는 방식,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내 몸의 시계를 더 천천히 돌게 만듭니다. 앞으로 하루하루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은 잘 잤다. 오늘은 기운이 괜찮다. 오늘은 괜히 웃을 일이 있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늙지 않는 삶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하루 1%라도 더 천천히 늙는 삶의 한 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